오늘은 조금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조금 나가보도록 하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오늘은 쉬운 것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회 명령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하거나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 명령어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좌표를 찾는 명령어도 있고, 그 다음에 존재를 찾는 명령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 그건 뺐습니다. 뺀 이유가 컨트롤 숫자 1 누르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그건 뺐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여기 있는 유닛, 디스트, 즉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 에어리아, 면적 측정하는 명령어, 메주어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리, 면적, 최적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사용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자, 먼저 유닛이라는 명령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닛, 말 그대로 그냥 단위를 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길이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길이는 10진법이고 소수점 4자리까지. 각도는 10진법이고 소수점 없네요. 그리고 기본 단위 밀리미터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밀리미터인가요? 인치인가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스트, 즉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점 2개를 찍으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디스턴스, 거리와 각도가 계산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간단해요. 근데 디스턴스에서 여기를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 방향이 달라졌냐면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잡으면 여기가 0도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각도를 측정해요. 그러나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잡으면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볼까요? 디스턴스. 그러면 114.4797, 129도. 다시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126mm, 180도.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측정해 보시죠. 자,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보시면 거리에 대해서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이 없네요. 제가 정확하게 딱 맞춰서 소수점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수점이 있나 없나. F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 돌려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스크롤 돌려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각도가 소수점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해서 소수점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조금 아까 봤던 유니트라는 명령을 보시면 바로 여기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되어 있나요? 길이에 대해서는 소수점 4자리까지. 자, 제가 2자리로 바꿨습니다. 근데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소수점 2자리로 바꿔봤습니다. 디스턴스. 자, 어떤가요? 거리에 대해서 소수점 2자리,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 2자리. 이해되시나요? 네, 유닛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소수점 자릿수를 한번 바꿔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렉탱글 1000, 1000이요.
1000콤마 1000짜리 하나 그리고 반지름 500짜리인 원을 하나 그리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면적을 좀 구해 볼 겁니다. 면적은 에어리아라는 명령을 사용할 건데요. 단축키는 AA입니다. 단축키는 AA예요. AA,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보시면 면적 명령어들이 있는데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객체 선택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합니다.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점을 찍어서 그 점 안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 객체 선택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점을 찍어서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있죠. 객체 선택해서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add area하고 subtract area는 뭐냐면은 add area는 면적 더하기입니다. 면적을 계속 추가해서 더하는 거예요. 추가해서 더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추가할 수도 있고 객체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subtract area는 뭐냐면 면적 빼기입니다. 거꾸로 면적을 빼낼 때 쓰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면적을 뺄 수도 있고 객체 선택해서 면적을 뺄 수도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add area를 쓰거나 subtract area를 써도 똑같이 앞에 코너 포인트와 오브젝트가 똑같이 나옵니다. 얘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먼저 하나씩 해보죠. 이렇게 제가 점을 찍어 봤습니다. 초록색 사각형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 됐네요. 엔터. 그러면 에어리아 면적이죠. 면적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밀리미터겠죠.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레, 파라미터 둘레.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리아, 그 다음에 오브젝트.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 얘는 점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4개의 점을 찍으면 돼요. 그런데 원은 어떤가요? 찍어야 할 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릭. 그러면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제가 사각형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네요. 자, 쉼표 하나 찍고 쉼표 하나 찍고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보통 면적을 이야기하면 미터 제곱을 훨씬 더 많이 쓰죠. 밀리미터 제곱보다는 미터 제곱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럼 얘는 몇 미터 제곱일까요? 몇 미터 제곱일까요? 네, 이해되셨나요?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계속 넣어놨잖아요. 자, 잘 보세요. 자, 1000mm는 1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m는 1000mm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000mm입니다. 다시 말하면 1m 곱하기 1m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m 제곱이 되는 거죠. 1000단위 자릿수를 이렇게 1000이죠. 그래서 6개를 이렇게 싹 빼버리면 미터 제곱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일부러 1000단위 자릿수를 찍는 이유가 단위 환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1000단위 자릿수를 찍고 있는 겁니다. 얘는 어떤가요? 여기 0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0점이 돼버리는 거죠. 0.785m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단위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제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해보죠. 1000mm니까 200mm, 300mm, 350mm, 400mm. 자,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얘에 대한 면적은 얼마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명령을 배웠으니까 해답을 알아요. 단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경험이 없는 거죠. 자, 명령어 조인 기억하시나요? 조인이요. 조인은 선들을 다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폴리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다 선택. 하나의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에어리아,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 면적 계산과 둘레 계산이 끝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해요. 조인으로 다 그냥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원의 중심에다가 반지름 100, 다시 중심에다가 200, 다시 중심에다가, 아니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2원, 2원, 여기 있는 원, 그 다음 얘까지 면적을 합산하고 싶습니다. 합산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씩 계산해서 더하기 하시지 마시고 add 에어리얼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면적 더하기요. 면적 합산하기. add 에어리얼. 면적 합산하기요. 자, 면적 합산하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나와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합산할까요? 오브젝트, 객체를 찍어서 면적을 합산할까요? 아니면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면적 빼기로 항목을 바꿀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면적 더하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빼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로 하나씩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면적이 계속 합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마지막에 엔터. 그러면 토탈 에어리아에서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여긴 반지름 300. 300이 너무 크네요. 다시 250. 여기는 300. 여기는 400.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너무 크다. 서클 250.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죠. 에어리아, 일단 요거 하나만 계산해 볼 겁니다. 요거 하나만 계산할 거예요. 자, 근데 무조건 서브트랙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면적이 마이너스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면적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브트랙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전체 면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빼내는 겁니다. 에어리아, add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전체를 구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보시죠. 요거 하나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어리아, 애드 에어리아, 오브젝트 전체를 구합니다. 전체를 구하고 엔터. 서브트랙트 오브젝트로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합산 면적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합산 면적을 계산해 보시죠. 길이에 대한 단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에 대한 단위, 즉 우리는 미터 제곱을 주로 사용하죠. 아니, 보통 길이에 대한 단위니까 뭐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또 다른 단위가 있습니다. 자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트라는 단위도 있고 인치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죠? 자, 1인치는 25.4 mm입니다. 그럼 1피트는 얼마일까요? 한자는 얼마일까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한다면, 특히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자, 피트, 인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한 자라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한 자는 한 뼘,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여기 한 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0.3 cm입니다. 여러분들 한 뼘이 30cm 나오나요? 저는 손발이 조금 작은 편이라 꽉 눌러야 20cm가 겨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안 될걸요? 네. 이 한 자가요, 옛날에 그 공자맹자 할 때 그때는 15cm였답니다. 공자맹자 할 때는 15cm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키가 조금 커져서 20cm까지 커졌답니다. 근데 지금처럼 30.3cm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지나서 30.3cm로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유추하기로는 그 일본 다다미 있죠. 다다미 하나. 그거에 대한 치수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들어온 자가 아니고 일본 쪽 자가 들어와서 30.3cm로 된 거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0.3cm는, 그러니까 한 자는 30.3cm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1피트는 얼마일까요? 이거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죠. 30.48cm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죠? 피트가요, 이게 피트가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 여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1푸트요. 그러니까 발바닥 하나 있죠. 발바닥 하나를 1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30.48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1인치 곱하기 12 하면 30.48이랍니다. 볼까요? 자, 2.54 곱하기 12 30.48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이제 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단위죠. 한자, 두자.
들어보셨나요? 아마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위에 분들, 나이가 연배가 위에 있던 분들은 결혼을 할 때 장롱을 다 사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도 결혼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장은 사야지. 요즘 장은 다 붙박이로 나오잖아요. 옛날엔 붙박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면 장을 사야 했어요. 그래서 장 사러 이렇게 장모님이랑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한 3주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와이프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눈이 높아요. 눈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가면은 맨날 그 얘기예요. 12자장은 사야지. 9자면 충분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럼 도대체 12자는 몇 센치고 얼마나 크기고 9자는 얼마나 크기인가요? 12자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장롱이 4개 들어가요. 9자는요 장롱이 3개입니다.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되지? 자, 그러면 3이네요. 그죠? 3 곱하기 30 네. 900cm 1m가 안 되고 900이요. 900. 그러면 장 하나가 크기가 9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90cm가 되는 거죠. 90cm가 되는 거고요. 자, 아니요, 장 하나가요. 장 하나가 900mm고요. 90cm고, 자, 90cm잖아요. 한자가 30cm니까 장 하나가 결국은 세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장 한 개가 900mm예요. 90cm입니다. 이게 세자예요. 그러니까 900mm 곱하기 4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곱하기 900mm 그러면 2700mm네요. 39, 27.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안방 크기를 재야 되는 거죠. 안방 크기를 재서 그렇게 따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잔은 어디서 쓸까요? 어느 분야에서 쓸까요? 잔은 어느 분야에서 쓸까요? 나무를 다루는 곳이요. 나무를 다루는 곳은 아직도 잘하는 단위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 합판집 있죠? 베니 합판 뭐 이런 합판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먼저 두께부터 이야기하면 돼요. 6T 주세요. 세자 곱하기 9자 주세요. 이렇게요. 세자 곱하기 6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를 다루는 곳은 아직도 자를 써요. 그리고 한 군데 또 있어요. 혹시 유리집 가서 그 유리 맞춰보신 적 있나요? 그 유리를 맞춰보신다기보다는 어항 혹시 사보신 적 있나요? 어항이요. 그 애를 낳으면 이제 단계가 있어요. 저희 때는 물고기부터 키웠어요. 애들 정서에 좋다고 물고기 키우다가 이제 애들이 좀 크면 물고기 안 키우고 곤충 키워요. 유치원 가면 곤충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곤충 키우고 곤충 잡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어항 좀 큰 게 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항집에 갔는데 그 또 보면은 어항을 유리집 가서 맞춰서 오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어항을 이야기하는데 자반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자반 어항이 뭐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한자 반 어항이에요. 한자가 30cm죠? 반이 15cm죠? 네. 자반 어항이요. 45cm에 45cm. 가로 세로라면 이렇게 되겠네요. 가로 세로. 그 다음 높이 45cm. 이렇게 됩니다. 45, 45, 아니 30, 45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자반 어항이라 그래요. 저 욕심 있어가지고 자반 큐빅 어항을 샀어요. 45에 45에 45. 어항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물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우리 자에 대해서 좀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휴먼 스케일이요. 휴먼 스케일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간혹 설계를 하다 보면 혹은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인체공학적인 설계 혹은 뭐 그런 얘기 종종 나오죠. 그죠? 사람을 배려한 설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휴먼 스케일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의자의 크기는 얼마만한 걸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휴먼 스케일이에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키를 170cm로 놓으시면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160cm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싱크대를 설계할 거예요. 싱크대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보통 허리춤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160cm 나누기 2 더하기 5 이렇게요. 160cm에 나누기 2 하면 80cm죠? 거기에 5cm를 더하는 거죠. 이게 85cm, 즉 850mm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키가 16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키가 160인 분도 있지만 그보다 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가 167인가 168이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175예요. 저보다 3cm나 커요. 속았어요. 그 총각 때 제가 173이었거든요. 와이프가 본인이 174라 그러더라고요. 별로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결혼식 할 때 이제 저는 키높이 구두를 신고 와이프는 단화 신고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키가 똑같았어요. 이제 신혼 때 이제 장난 삼아서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175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제가 키가 줄어가지고 172, 171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와이프가 훨씬 더 커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이제 키 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가 180, 그러니까 850mm면 싱크대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허리가 아프다는 말이죠. 특히 남성분들도 그런 거죠.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져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디는 850, 어디는 900 편차를 두는 거죠. 제가 아파트를 사는데 LH에도 살아보고 일반도 살아봤어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LH나 혹은 빌라 살 때는 작아요, 낮아요. 850만큼 낮아요. 근데 어디지? 동부건설인가? 네. 거기 살 때는 높았어요. 싱크대가. 지금 사는 집도 싱크대가 높아요. 그 회사마다 설계하고 그 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낮추는 비결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싱크대 높이는 이렇게 구해요. 의자는요. 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발바닥부터 무릎까지의 높이란 말이죠. 그죠? 그 발바닥에서 무릎까지의 높이가 얼마냐 그러고 봤더니 평균 450mm.
즉 45cm더라. 그러면 450mm, 45cm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게 하거나 조금 높게 하거나, 조금 푹신한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럼 한 400mm. 조금 높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한 500mm. 그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자 있죠. 앉아있는 의자면 있잖아요. 면적을 재본 거죠. 사람들이. 했더니 400에 450이더라. 400에 450.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400에 450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 편차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설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메이커마다 다 사이즈가 다른 거죠. 결국에는 의자를 만드는 회사마다 혹은 디자이너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끝에 가서 그러는 거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했습니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 앉은 키도 맨날 1년에 한 번씩 앉은 키 제거하잖아요.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그다음 팔 길이 뭐 가슴 둘레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다 쟀었잖아요. 저만 했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다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휴먼 스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설계를 할 겁니다. 사무실을 설계할 건데, 사무실에 책상과 책상이 있고 여기다 통로를 줄 겁니다. 통로는 얼마면 될까요? 이 통로, 이 폭은 얼마이면 좋을까요? 사람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깨폭이 있잖아요. 그죠? 어깨폭보다 조금 더 넓으면 돼요. 그럼 어깨폭이 얼마일까요? 이 사람의 어깨폭이 얼마냐면 600mm입니다. 60cm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위에 잠깐 볼까요? 장롱이잖아요. 그죠? 장롱이 90에 2100입니다. 이렇게 90에 210에, 그럼 장롱이 이렇게 있으면 장롱에 이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롱의 깊이가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깊이가 얼마예요? 그럼 대략 550 정도 돼요. 600에서 550. 왜요? 옷을 걸잖아요. 옷을 걸잖아요. 옷걸이요. 옷걸이. 이해되시나요? 이 옷걸이 어깨폭인 거죠. 그래서 600을 쓰는데 옷은 조금 구겨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550을 써요. 그럼 여기가 왜 2100일까요? 이게 왜 2100일까요? 여러분들이 서서 손바닥 쫙 펴면 이게 2100이요. 170cm 저 남자가 손을 쫙 뻗으면 2100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100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책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최소폭이 얼마가 돼야 돼요? 어깨폭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 명이 빠듯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조금 여유 있게 두려면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피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비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옆으로 몸을 돌려서 비켜야 됩니다. 즉 몸통이라 그러잖아요. 이 앞뒤폭, 이 앞뒤폭이 얼마냐면 30이요. 30cm요. 300mm입니다. 자, 여기가 얼마? 600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앞뒤폭은 300이요. 30cm요. 그래서 90cm, 900mm가 되면 여유 있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이 900에 2100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방문 설계할 때 폭 900, 높이 2100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800에 2100을 써요. 욕실 같은 경우는 조금 작게 쓰는데 예전에는 그랬다고 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900에 2100짜리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설계하다 보면 어디는 800에 2100 쓴 데도 있더라고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휴먼 스케일이 돼요.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설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전시 디자인이라 그러나요? 그 전시회를 가면 거기에 이제 매대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잖아요. 그거 설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걸 이해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설명해 줬더니 그래서 사이즈를 그렇게 놨구나 그러시더니 그 다음부터 막 설계 혼자 쭉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조금 하더니 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경험이 붙으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평이요. 평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이 평은 면적이죠. 보통 집을 이야기할 때 평 단위를 이야기하죠. 요즘은 이제 평 단위 안 쓰고 미터 제곱을 사용합니다. 뭐 100m 제곱, 뭐 90m 제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m 제곱 그러면 언뜻 안 들어오는데 이제 뭐 30평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평입니다. 그럼 한 평은 얼마죠? 몇 미터 제곱이죠? 3.3 미터 제곱. 이해되시나요? 그럼 거꾸로 다시 물어보죠. 3.3 미터 제곱은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제가 인테리어 설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도면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막상 현장 가면 공간감이 도면에서 볼 때하고 현장하고 공간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에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분명히 이만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보통 초보 설계자들이 겪는 혼란함이 바로 그런 데서 많이 와요. 자, 3.3 미터 제곱인 거 알아요. 한 평이 3.3 미터 제곱입니다. 그럼 가로 세로 얼마죠? 이거 루트 씌워보면 알아요. 루트.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루트죠. 그죠? 루트 씌우면 나와요. 1.8m 곱하기 1.8m. 가로 세로 각각 1.8m를 곱하시면 됩니다. 1.8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큼. 손바닥, 손 이렇게 쫙 펼치면 나오는 바로 이 간격. 이게 1.8m. 자기 키라고 하죠, 보통? 1.8m에 1.8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여기 한 평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한자가 얼마라고요? 30cm요. 36, 18. 즉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 이해되셨나요? 미터와 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요. 그 건설 현장에 가면 참 재밌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해배, 루베를 써요. 들어보셨나요? 해배는 뭐죠? 제가 적어놨죠, 그죠? 해배는 면적입니다. 해배는 미터 제곱이에요. 그 일본 말입니다. 여기 제가 한자도 적어놨어요. 평방미라고 하는 일본 말인데 헤이베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제가 일본어 익숙치 않아서 헤이베라고 하는데 그거를 줄여서 해베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루베는 류베인가? 네, 그렇다고 해요. 류베이. 그래서 이거는 미터 세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현장 가면 해배, 루베를 써요. 해배는 누가 쓸까요? 미터 제곱을 기본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배집 아저씨들이 해배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타일 가게 아저씨들, 타일 설치하시는 분들이 면적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해요. 그 다음에 도배하는 페인트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면적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분들은 해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루베는 누가 쓸까요? 네, 콘크리트. 레미콘이요. 레미콘에다가,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에다 전화해서 오늘 뭐 8루베 보내주세요, 5루베 보내주세요, 6루베 보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레미콘 차 딱 보내줘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레미콘. 그래서 레미콘 차 하나가 6루베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레미콘 차 하나 최대로 실으면 6루베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또요. 저는 한 자리에 지그치 앉아 있는 스타일이 못 돼가지고 저는 기계 쪽도 일을 해봤어요. 기계 설계, 인테리어 설계, 그 다음 일반 디자인 쪽 다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기계 쪽에서 설계할 때인데 종종 철의 중량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철의 중량을 구해요. 왜냐하면 철은 중량으로 중량 단위로 팔아요. 1kg에 얼마, 2kg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팔아요. 철을 살 때 그 전화해가지고 오늘 철 단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가 좀 비쌌는데 1kg에 뭐 9천 얼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량으로 환산시켜서 확인을 해봐야 했었습니다. 철의 중량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부피에 비중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루베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부피에 곱하기 비중을 하면 중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비중은 뭘까요? 물 1cm 세제곱. 다시 말하면 물 가로 세로 높이 1cm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비중 1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부피는 미터 제곱이고 비중은 센티미터 세제곱이고, 사실 여기에 그람이던가 그래요. 그람이던가 킬로그램이던가.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면 그냥 이대로 곱해버리면 결국은 킬로그램이 돼버립니다. 참고로 철의 비중은 제가 기억하기로 7.8입니다. 물이 1입니다. 철이 7.8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보다 무거운 거죠. 당연히 물에 가라앉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종종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 설계는 처음엔 설계만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적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들어보셨나요? 자재 수량 계산하기요. 적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쉬운 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쉬운 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기 벽에다가, 이 벽에다가 벽돌을 쌓을 겁니다. 벽돌을 쌓을 거예요. 그럼 여기 벽돌 몇 장 들어갈까요? 자, 여기 바닥에 타일 들어가 있잖아요. 타일을 깔 거예요. 몇 장 주문해야 되죠? 종종 신입 때 종종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한 6시쯤 해가지고 야, 내일 타일 공사할 거니까 너 타일 주문해 놓고 가. 그리고 먼저 휙 퇴근해요. 이제 당황하는 거죠. 타일 몇 장이요? 네가 알아서 계산해야지.
순간 당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천정을 보세요. 여기 천정에 석고보드 들어가 있잖아요. 몇 장 들어가 있을까요? 아까 힌트가 나갔어요. 수업 할 때 힌트가 나갔어요. 쉬워요. 이거요. 전체 면적의 자재 하나의 면적이요. 그러면 수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이제 그 오차가 조금 있을 거예요. 100% 이거가 아니고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전체 면적의 자재 하나의 면적으로 나누시면 전체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개수가 나오면 단가가 나오는 거죠.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보세요. 금액이 나왔어요. 자재의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그 자재를 가지고 일하는 인건비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는 그런 부품비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뭐 부가적으로 페인트를 칠할지 아니면 뭐 어떤 작업을 할지 그런 인건비가 그런 공임이 또 들어가겠죠. 거기에다 뭐 이동하는 운송비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플러스 회사 마진이 들어가면 결국은 공사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해서 견적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의 중량 구하고 그러니까 철 같은 경우는 철의 중량 그 다음에 용접, 페인트, 이동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가지고 단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이해되셨나요? 면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적산까지 끝나야 비로소 설계자가 그러니까 설계자의 기본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합니다.